서울 종로 탑골공원에 봄이 내려앉았습니다. 은행잎이 막 피어나기 시작한 나무 아래 노인들이 둥그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낡은 장기판을 앞에 두고 앉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구겨진 모자에 회색 점퍼 차림의 이만호. 사람들은 그를 탑골의 장기왕이라 불렀습니다. 오늘도 그 양반 나오셨네. 공원 끝 벤치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앉는 자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비워져 있었죠. 누가 먼저 앉더라도 그 자리는 이내 내어줘야 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이 공원의 상징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만호는 조용히 장기판을 펼쳤습니다. 오래된 나무판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감촉만으로도 수십 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장기알을 하나씩 정돈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술을 더 볼까? 그 말은 자신에게 건네는 인사이자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장기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장기대회 우승까지 거머쥔 실력자였지만 지금은 이 공원에서만 조용히 한수 두는 평범한 노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가 한때 전국의 고수들을 무너뜨린 변형 원앙 마포진의 창시자였다는 것을. 그 수는 누구에게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들에게조차도 완전히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만의 마지막 무기이자 인생의 그림자였습니다. 이만호 씨, 오늘도 이기시겠죠? 옆에 있던 구경꾼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만호는 가볍게 미소 지었지만 눈빛에는 피로가 어려 있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두는 거지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천천히 첫 수를 두었습니다. 탁 나무판에 부딪히는 장기알의 소리가 공원에 퍼졌습니다. 햇살이 비스듬히 장기판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자 흰 머리카락이 흔들렸고 먼지들이 반짝이며 떠올랐습니다. 그때 공원 입구에서 한 청년이 걸어왔습니다. 조용하고 깔끔한 차림의 26살 남자. 그는 멀리서 한동안 만호를 바라보다가 빈 의자 앞으로 다가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저 혹시 한 판 두어도 될까요? 만호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청년의 눈빛은 낯설었지만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그럼요. 이 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청년이 자리에 앉자 공원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만호는 천천히 말을 세팅하며 상대의 손끝을 훔쳐보았습니다. 그 손의 움직임이 묘하게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차분하고 조심스럽지만 한번 움직일 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먼저 두시죠. 청년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만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첫 수를 두었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차를 먼저 전진시켰고 청년은 천천히 조를 한 칸 앞으로 밀었습니다. 탁! 그 소리가 공원의 새소리 사이로 섞여들었습니다. 이날의 한 판은 탑골공원에 오랜만에 찾아온 잔잔한 봄의 바람처럼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한 판이 30년 묵은 인연을 깨우는 한 수가 될 줄은요. 장기판 위에서 말들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청년의 손끝은 조용했지만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낯선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만호는 초반을 평범하게 풀어나갔습니다. 양말을 천천히 진출시키며 원앙 마포진의 기본 형태를 만들던 중 청년의 다음 수를 보고 손이 멈췄습니다. 탁! 청년이 왼포를 중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중앙의 조를 희생하듯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공원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저 수는 그거 이만호 씨가 예전에 쓰던 수 아냐?
맞아. 그거 변형 워낙 마포진이라던데. 노인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만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수, 바로 그 한 수는 그가 평생 단 한 사람 자신의 아들 진우에게만 가르쳤던 수였습니다. 왼포를 일찍 띄워 중심을 깨뜨리고 그 사이로 상대의 마와 차를 끌어들여 심리전을 유도하는 세상에 단 한 번 공개된 적 없는 필승수. 그 수를 누가 가르쳐줬지? 만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청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을 정리하며 다음 수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차를 전진시키자 포와 차가 일직선으로 겹쳐지며 완벽한 압박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순간 만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이건 내 수의 흐름 그대로야. 하지만 내가 아는 수보다 더 완성됐어. 청년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수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손목의 각도, 말을 짚는 습관, 심지어 장기하를 두기 직전 살짝 멈추는 습성까지 모두 익숙했습니다. 30년 전 진우가 그랬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장기판이 흔들렸습니다. 기억의 파편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이 수는 지는 것 같지만 결국 이기는 수예요. 그럴 리가 없지. 조를 희생하면 중심이 무너져. 그래도 사람 마음은 그때 열리잖아요. 청년의 수가 마치 그 말을 증명하듯 완성되어 갔습니다. 왼포가 차선을 타고 상대 진영을 넘었고 졸이 사라진 자리엔 새로운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만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제 장기판이 아닌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공원의 바람이 멎었습니다. 장기판 위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 위에서 청년이 조용히 다음 말을 두었습니다. 포 중앙 진입. 탁! 그 소리는 단순한 장기알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세월을 건너온 기억의 신호음이었습니다. 공원은 고요했다. 벚꽃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장기판 위에 붉은 포 하나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이만호의 시선이 그 위에서 멈췄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탑골공원이 아니었다. 어느새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집 안작은 방 장기판 앞에 앉은 어린 아들이 떠올랐다. 아버지, 조를 먼저 내밀면 상대가 당황하죠? 그때에 그는 웃으며 대답했었다. 당황은 상대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중앙을 비우면 곧장 진다. 그럼 지는 게 무서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 질문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탁! 청년의 손끝에서 또 한 수가 놓였다. 포가 중앙을 가르고 들어오며 차와 마가 그 뒤를 따랐다. 완벽한 흐름이었다. 그 수는 마치 자신이 젊은 날 직접 연구하던 바로 그 전개였다. 만호의 입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건 내가 진우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쳤던 수잖아. 그의 손이 말을 쥐었지만 쉽게 두지 못했다. 옆에서 구경하던 노인들이 웅성거렸다. 이거 완전 이만호 시수인데? 그 양반 수법을 누가 외웠대? 그 말에 만호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손끝이 덜덜 떨렸지만 그는 억지로 차를 움직였다. 차 우진출. 탁! 하지만 청년은 기다렸다는 듯이 미소 지으며 다음 수를 두었다. 포상선 이동. 만호의 얼굴이 굳었다. 그 수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그러나 그가 평생 실험 끝에 만들어낸 심리적 유도수였다. 포가 차를 가로막으면서도 역으로 상대의 궁을 압박하는 이만호 변형 원앙 마포진의 핵심이었다. 그는 천천히 청년을 바라봤다. 그 수를 누가 가르쳐줬나? 청년은 고개를 숙였다. 배운 건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본 거지? 아버지에게서요. 돌아가시기 전 제게 이 수를 꼭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만호의 눈이 휘청거렸다. 바람이 스쳤고 장기판 위에 졸 하나가
굴러 떨어졌다. 청년은 천천히 말을 고쳐놓으며 덧붙였다. 아버지는 늘 그러셨어요. 이 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여는 수라고요. 그의 말이 끝나자 만호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장기판을 바라봤다. 그의 눈앞엔 장기알 대신 어린 진우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아버지, 조를 희생하면 마음이 비워진다니까요. 그럼 지는 거지. 그래도 지면 상대가 웃잖아요. 그 기억 속 목소리가 눈앞의 청년 목소리와 완벽히 겹쳤다. 그의 시야가 흔들렸다. 청년의 손이 다시 움직였다. 포가 앞으로, 차가 옆으로, 그리고 조라나가 사라졌다. 장군, 탁! 그 한 수가 떨어지는 순간 이만호의 심장은 세차게 요동쳤다. 그 소리는 단지 장기알의 충돌이 아니라 세월을 뚫고 온 부자의 대화였다. 공원 위의 바람이 잠잠해졌다. 햇살이 장기판 위를 비추며 붉은 포와 검은 차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주변의 구경꾼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청년의 손끝이 다시 움직였다. 차 좌진출. 탁! 그 한 수로 궁 앞으로 길이 완전히 열렸다. 이만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장기판이 아니라 30년 전의 기억이 겹쳐지고 있었다. 그때도 이렇게 봄날이었다. 어린 진우가 장기판 위에서 웃고 있었다. 아버지, 이 수는 어때요? 그건 무모한 수야. 하지만 마음을 먼저 여는 수라면서요? 그 말을 들은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현실로 돌아오자 청년이 그와 같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의 손등 위에 오래된 흉터 자국이 있었다. 그 자국이 보이자 만호의 손이 떨렸다. 그 상처 어디서 났나? 청년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아버지에게서요. 만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순간 공원의 소리가 멎었다. 청년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이 수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언젠가 탑골공원에 가서 그분께 이걸 전해드려라. 이 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의 말에 만호는 장기판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진우? 입술이 굳었다. 그는 손을 떨며 장기알을 집었지만 말을 두지 못했다. 눈앞의 청년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청년은 장기알을 천천히 전진시켰다. 포 중앙 이탈. 장군. 탁. 그 한 수가 떨어지자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만호의 왕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공원은 숨을 죽였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었다. 졌네. 목소리는 떨렸지만 어딘가 해방된 듯했다. 청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 수는 이기려는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이건 마음을 두는 수다. 그 말에 만호의 눈가가 젖었다. 그는 잠시 장기판을 바라보다가 손가락 사이에 끼인 장기알을 청년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럼 이제 내가 맞아둬라. 내가 못 맞힌 한 수니까.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바람이 불어 장기판 위에 벚꽃잎이 흩날렸다. 청년은 손에 쥔 장기알을 꼭 쥐었다. 그의 눈동자에 반짝이는 눈물이 맺혔다. 그 순간 세상은 조용했고 장기판 위에 마지막 두 수가 서로를 마주본 채 그대로 멈춰 있었다. 햇살이 부드럽게 기울고 있었다. 공원의 시간은 여전히 흘렀지만 장기판 위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이만호는 장기판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진우가 내 아버지였단 말이지.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장은 상대를 이기려고 두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맞추려 두는 거야.
그 말에 만호의 입가가 흔들렸다. 오랜 세월 동안 그가 잊고 있던 말이었다. 그는 천천히 장기알을 하나 들었다. 햇빛에 반사된 붉은 졸 하나가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빛났다. 이건 그때 내 아버지가 두고 간 말이야. 그날 이후로 난 그 술을 마저 두지 못했지. 그는 장기알을 청년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젠 내가 마저도라. 그게 진짜 마지막 한 수다. 청년의 눈동자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할아버지, 전 오늘 처음으로 이겼지만 이긴 것 같지 않아요. 만호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세월이 녹아든 슬프지만 따뜻한 웃음이었다. 이긴 게 아니야. 이건 우리가 다시 만난 수야. 그 말에 청년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두 사람의 손끝이 닿는 순간 공원의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햇살이 장기판 위로 내려앉았다. 붉은 졸 하나와 흰 포 하나가 서로를 마주본 채 반짝였다. 멀리서 구경꾼 중 한 노인이 중얼거렸다. 이만호 씨, 오늘은 지신 건가요? 그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다. 이긴 건 저 친구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 오늘은 진 게 더 기분이 좋구먼. 그의 말에 공원 여기저기서 웃음이 번졌다. 바람이 불어버 꽃잎이 장기판 위로 흩날렸다. 그는 마지막으로 장기판을 정리하며 말했다. 장은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두는 거야. 그걸 깨닫는데 평생이 걸렸네. 청년은 그 말에 고개를 숙였다. 그럼 오늘 이 판은 이긴 것도 진 것도 아니네요. 만호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그냥 끝난 줄 알았던 한 수가 완성된 거지. 햇빛이 두 사람을 감쌌다. 그들의 그림자가 장기판 위로 겹쳤다. 붉은 졸 하나, 흰 포 하나, 그리고 미소 하나. 그것이 탑골공원의 오후를 채웠다. 며칠 후 봄비가 조용히 탑골공원 위를 적셨다. 노인들의 웃음소리와 말소리가 사라진 자리, 그곳엔 낡은 장기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공원 관리인이 우산을 들고 다가왔다. 비에 젖은 장기판 위에는 붉은 졸 하나와 흰 포 하나가 마주보고 있었다. 그 사이에는 손때 묻은 나무결이 깊게 파여 있었다. 관리인은 잠시 그 말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장기판을 덮으려다 옆에 놓인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장은 이기려는 싸움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이야기였습니다. 탑골의 한 노인 마이너스. 관리인은 한참을 서서 그 글귀를 바라봤다. 그리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사이로 중얼거렸다. 참 좋은 이야기네. 그는 장기판을 벤치 아래로 밀어 넣었다. 그러나 그 순간 빗방울 사이에서 어디선가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탁! 장기알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 그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봤다. 공원 가장자리, 벚나무 아래에서 한 청년이 어린아이와 장기를 두고 있었다. 이건 졸이에요. 천천히 앞으로 가야 해요. 왜요? 서두르면 길을 잃거든. 그 대화를 듣는 순간 관리인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가 덮었던 장기판 위로 햇살이 비쳐들었다. 빗방울이 그 위를 스치며 반짝였다. 붉은 졸과 흰 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서로를 향해 마치 미소 짓듯이. 바람이 불자 벚꽃잎이 날렸다. 그 사이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쫓아 나간다, 조심히 돌아. 그 목소리는 바람에 녹아 사라졌지만 공원엔 여전히 장기알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탁, 탁, 탁. 그건 마치 세월을 건너 이어지는 한 수의 리듬 같았다. 며칠이 지나 탑골공원엔 다시 활기가 돌았다. 바람은 여전히 잔잔했고 벚꽃은 이미 초록빛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날 이후 공원 사람들은 한 가지를 이야기했다. 그 양반이 남긴 장기판 있잖아.
이제 그 젊은 친구가 지키더라고. 그 벤치 위 장기판 앞에 지훈이 앉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장기알을 닦아 올려놓고 아이들과 마주 앉아 웃고 있었다. 이건 조리야. 천천히 앞으로만 가야 해. 그럼 뒤로 가면 안 돼요? 응, 뒤로 가면 길을 잃어. 장은 앞으로 나가야 하거든. 아이들이 깔깔 웃자 지우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장기판을 바라봤다. 그 위에는 여전히 붉은 졸 하나와 흰 포 하나가 있었다. 그는 그 말을 건드리지 않았다. 그 두 말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는 듯 보였다. 잠시 후 옆 벤치에서 한 노인이 다가왔다. 젊은이, 이 자리 이만호 씨 자리 아니었나?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이젠 제가 대신 두고 있습니다. 노인은 빙긋이 웃었다. 그 양반 수법은 참 묘했지. 왼포 먼저 띄우는 사람은 드물었는데 그게 그렇게 강할 줄이야. 그 말을 들은 지우는 장기알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 수요 이기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여는 수였어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포를 천천히 중앙으로 옮겼다. 탁! 그 소리가 울리자 주변이 조용해졌다. 공원에 모인 노인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웃었다. 저 친구 진짜 배운 수를 아는구먼. 햇살이 장기판 위로 비쳤다. 붉은 졸과 흰 포가 반짝이며 서로를 향해 마주보고 있었다. 지우는 말을 전진시키며 속삭였다. 할아버지, 이제 이 수는 이어졌어요. 그의 손끝이 멈춘 순간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흩날렸다. 그 바람 속에서 누군가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좋다, 이번엔 내가 이겼구나. 지우는 미소를 지었다. 장기판 위에 햇살이 퍼졌고 그 빛은 천천히 벚나무 가지 사이로 번져갔다. 그날 이후로 탁골공원에는 다시 장기 두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탁, 탁, 탁. 그건 단순한 놀이의 소리가 아니라 세대를 넘어 흐르는 인생의 리듬이었다. 여름의 끝자락 탁골공원에는 여전히 장기판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탁, 탁, 탁. 그 리듬은 바람에 섞여 나뭇잎을 흔들고 햇살은 장기판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공원 한쪽 지우는 장기판을 닦으며 조용히 말을 정리했다. 그의 앞에는 이제 제법 손이 익은 아이가 앉아 있었다. 이젠 나도 장군 할 수 있겠다. 그래, 하지만 너무 서두르면 안 돼. 장은 상대를 이기려고 두는 게 아니라 같이 길을 찾으려 두는 거야. 그 말에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길을 찾는다고요? 지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어떤 길이든 마음을 다해두면 길이 생긴단다. 그는 장기판을 바라봤다. 그 위에는 여전히 두 개의 낡은 말이 있었다. 붉은 졸과 흰 포. 이제는 색이 바랬지만 그 둘은 언제나 마주본 채 같은 자리에 있었다. 공원의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 속에는 이만호의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 수 잘 두었구나. 지우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햇살이 눈부시게 퍼져 있었다. 그는 장기판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할아버지. 그의 손끝이 장기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탁! 마지막으로 장기알 하나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오래된 기억의 문을 닫는 듯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 소리이기도 했다. 공원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장기판을 펼치고 서로 웃으며 술을 주고받았다. 그들 사이에는 세대도 나이도 이름도 없었다. 오직 한 가지, 말과 말 사이에 흐르는 마음뿐이었다. 햇살이 장기판 위로 흩어지고 그 위에 작은 꽃잎 하나가 떨어졌다. 그 순간 세상은 잠시 멈춘 듯 고요했다. 그리고 들려왔다. 탁, 탁, 탁.
그건 더 이상 한 사람의 장기가 아니었다. 삶을 잇는 한숨, 마음을 잇는 이야기. 그렇게 탑골의 햇살은 오늘도 누군가의 손끝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